잊을 수 없는 1974년 그 시절 이야기 찾았습니다. 내 첫사랑을. 세상에, 이게 어떻게 아직도? 청바지를 빨래통에 넣으려다가 주머니를 뒤적이는데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날짜만큼은 또렷했어요. 1974년 12월 24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년 인생 잊었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의 이름이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그날 금지된 건 가사가 아니었어요. 1974년의 겨울, 그때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대학에 다니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죠. 통기타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시절이었어요. 민수야, 오늘도 그 노래 불러줄래? 영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뒷산 정자에서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방에서 비싼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보리차를 끓여 나눠 마셨고 컵은 늘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늘 넉넉했지요. 영희는 하얀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단발로 자르고 언제나 수줍은 미소를 지었죠. 제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었어요. 가을 아침 햇살처럼 너는 나타났다. 그때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한 가사였는데 그 시절엔 그런 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노래든 퇴폐적이라고 불릴 수 있었거든요. 197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정자까지 가는 길에 발자국이 깊게 패였죠. 영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줄게. 저는 기타 뒷면을 보여주었어요. 어설픈 글씨로 새겨놓은 글자가 있었거든요. 영희에게 사랑하는 민수가 1974년 12월 24일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민수야,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그게 우리가 주고받은 첫 번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23살과 21살의 풋풋한 사랑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해라는 말 대신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었거든요. 새해가 지나고 봄이 오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가에 경찰들이 자주 나타났고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길이를 검사했어요. 야, 머리 좀 잘라라. 그게 남자 머리냐? 치마가 너무 짧지 않나? 무릎 아래로 내려야지. 그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노래는 퇴폐적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영희와 저는 여전히 금요일마다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눈치를 보게 되었거든요. 민수야, 우리 노래 부르는 거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영희야.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그해 여름, 저희 집에 큰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게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민수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학비도 학비지만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휴학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영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죠. 영희야, 미안해.
나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어요. 민수야, 기타는 어떻게 할 거야? 영희야, 너 가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간직해줘. 그렇게 저는 영희에게 기타를 맡겼습니다. 그 기타 뒤에 새겨진 우리의 사랑 고백과 함께요. 저는 시골로 내려간 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대학가에서 단속이 심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요즘 서울 대학가가 난리래. 머리카락 길이에 치마 길이까지 재서 벌금을 물린다더구나.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영희는 괜찮을까? 우리가 부르던 노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민수야, 영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영희가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대. 불온한 노래를 부르다가 걸렸다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가 함께 부르던 그 노래 때문일까? 그 후로 더욱 소식이 끊어졌어요. 제가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친구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도 없었죠. 아버지는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저는 학교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저 때문에 피해를 본 건 아닐까?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보냈어요. 예전에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기타도 없거니와 노래 부를 마음도 없어졌거든요. 민수야, 넌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영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 1976년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이 아닌 지방 대학이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노래도 말도 심지어 생각조차. 야, 조심해. 요즘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는지 몰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시절은 그런 시대였어요.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던 시절은 끝났죠.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영희와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요. 가을 아침 햇살처럼 너는 나타났다. 하지만 목소리로는 낼 수 없었어요. 누군가 들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결혼도 했어요. 선을 보아서 만난 착한 여자와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영희만큼 제 노래를 좋아해 주지는 않았어요. 여보, 기타는 언제까지 두실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새로 산 기타였어요. 영희에게 맡긴 그 기타는 다시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직장에서는 승진도 하고 집도 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어요. 영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세월이 흘러 저는 정년퇴직을 했어요. 아이들은 다 키우고 손주들도 생겼죠. 이제 제법 할아버지 모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죠. 영희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도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매일 널 생각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49년이 지나서 읽어보니 얼마나 어린 마음이었는지 실감이 났어요.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어요. 영희와 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거든요. 정자에서 기타를 사이에 두고 앉아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영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줍은 미소, 맑은 눈동자, 그리고 제 노래를 들어줄 때 그 따뜻한 표정.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손주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새로 생긴 카페를 발견했어요. 추억의 음악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더군요. 할아버지, 여기 들어가 볼까요? 손주가 제안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보기로 했죠. 카페 안은 70년대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그 시절 가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옛날 기타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기타들 중에서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통기타 하나였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뒷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영희에게 사랑하는 민수가 1974년 12월 24일 제가 49년 전에 새긴 그 글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손님, 이 기타에 관심이 있으시나 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0대 정도 돼요.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이 기타는 제가 49년 동안 간직해온 거예요. 옛날 연인이 맡겨준 건데 그분이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목소리, 그 말투. 설마 혹시 영희 씨인가요?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49년 만의 재회였어요. 영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49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민수야, 너도 많이 늙었네.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49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영희는 결혼을 했었지만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이제 혼자 지낸다고 하더군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살았어? 나도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어. 하지만 가끔 널 생각했어. 나도 그래. 특히 그 기타를 볼 때마다. 영희가 기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희야, 왜 답장을 안 했어?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무슨 편지지? 알고 보니 제가 보낸 편지들이 영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가끔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희야, 그때 우리가 부르던 노래 아직 기억해? 물론이지. 가을 아침 햇살처럼. 영희가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었죠.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49년 동안 못했던 노래를 드디어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수야, 이 기타 이제 가져가. 아니야, 영희야. 너가 그동안 잘 간직해줬잖아. 고마워. 그럼 우리 함께 써. 가끔 여기 와서 노래하자. 영희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영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49년 전처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1974년 12월 24일, 49년 전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흔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마음이 사실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제 곁에 있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청바지 주머니에 49년 동안 들어있던 그 작은 종이 조각처럼 영희에 대한 추억도 제 마음 한 구석에서 그대로 살아있었던 거죠. 다음 주 금요일 저는 영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요. 49년 만에 다시 함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그때 알았어야 했던 것은 금지된 건 가사가 아니라 서로의 숨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비워둔 자리에는 언젠가 다시 무언가가 채워진다는 걸요. 오늘 밤 아주 조용히 한 곡만 불러볼까 합니다. 49년 동안 목소리로 낼 수 없었던 그 노래를요. 가을 아침 햇살처럼 너는 나타났다. 그 시절의 마음이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영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젊은 손님 한 분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 정말 좋네요. 혹시 그때 어떤 노래들을 부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영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젊은이, 댓글에 그때 내 노래 한 곡만 써주세요. 다음에 함께 불러드릴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과 추억을 나누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 돈, 명예 같은 것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낡은 영수증 한 장을 통해 잊었다고 생각했던 49년 전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잃어버렸던 첫사랑과의 재회로 이어지죠. 이 만남은 그에게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사랑과 시간을 다루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후회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픔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49년 전 청바지 주머니에 남아있던 영수증처럼 가까이에 있었던 소중한 추억과 사람이라는 것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인공이 영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다짐했듯이 여러분도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